이번 평화회담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인할 곳은 없어요. 이번 협정만 잘 끝내면 Can I get some real fucking ketchup around here? 대통령님, 나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I'm gonna take your nukes back home. I'm gonna put on a good show. 자자자자.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 클래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역대 정권들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나 했더니 다시 경색 국면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부터 역대 정권들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인구 비례 총선을 통해서 남북 통일을 제안했으나 공산 진영의 거절로 무산이 되었고 그 후에는 북진 통일을 주장했었죠. 윤보선 대통령 시절은 의원 내각제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상징적 의미였고 사실상 장면 정부로 불리고 있으며 장면 정부는 최초 4.19 혁명 직후에는 남북통일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치적 통일을 시도했으나 그 당시 보수당인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므로 통일 기조가 180도로 바뀌어서 선건설 후 통일로 정책이 바뀌고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대북 정책으로 바뀌었죠. 이때부터 진보의 통일론과 보수의 통일론이 대립하면서 21세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선건설 후 통일 기조를 유지하다가 미국의 닉슨 닥트린, 아시아에서 미국은 손을 떼겠다라는 선언으로 박정희 정권의 대북 전략이 바뀌어서 대화 위주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으나 사반세기 동안 막혔던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7개 항의 공동성명이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진보 세력들을 회담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자 또다시 대화 단절로 이루어졌습니다. 후에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의 남북관계는 미국의 입김이 엄청나게 강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두환 정권은 북한에 우호적으로 계속 대화를 시도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낸 성과는 없었고 남북기본협정과 남북통일위원회를 이끌어내긴 했으나 1980년대 중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특사에게 우리도 핵무기 3개만 있으면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사실이 30년 만에 공개된 외교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1986년 한미 군사훈련 팀 스피릿을 계기로 대화가 단절이 됐습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은 국방정책을 펼치며 남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고 제1차 남북 고위급 회담과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북한의 핵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으나 갑작스러운 김일성 사망으로 남북 회담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햇볕 정책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냈었고 금강산 관광이 추진이 되었고 남북 교류가 현실적으로 실천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됩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며 G2로 부상한 중국과 미국을 의식해서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웠고 개성공단과 남북 철도 연결 등 실질적인 교류를 증진시키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초기에 정경분리를 내세우며 경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했으나 자신의 정치적 위기 때마다 북한 이슈를 이용하면서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경색되었고 대북 핵심 정보원들을 국내로 유입시키면서 대북 정보력을 약화시켰죠. 박근혜 정권은 정권 초기에 신뢰 프로세서를 내세우며 6자 회담으로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으나 국내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 엇박자 속으로 들어가는 대북 정책 속에 뜬금없는 통일 대박론을 주장하다가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 인류에게 대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남북관계는 더욱더 경색 국면을 맞이했었죠. 문재인 정권은 베를린 구상과 8.15 경축사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빛 정책을 계승할 것을 암시했고, 그 후에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두 차례씩 이끌어냈으나 현재 북미 회담의 중단 상황에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발하는 또다시 경색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앞으로 대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권들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